안녕하십니까.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의 사과 담당자 백지혜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과수화상병입니다. 작년에 과수화상병 방제 농약을 받으신 거 기억하시나요? 막상 주니까 받긴 했는데 관련 정보도 없고 별거 아니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대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과수화상병의 주요 현황을 보여드리고 과수화상병 예방 준수사항을 말씀드린 후에 공적 방제 추진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주요 현황입니다. 과수화상병은 과수 불마른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세균병으로 사과와 배에서 많이 나타나고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말라 죽는다 해서 화상병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과수화상병 감염되면 치료약이 없고요. 또 발생되면 바로 매몰 처리를 해야 하고 매몰 처리를 한 그 과수원은 3년 동안은 유사한 기주식물 재배를 금지합니다. 이게 전염력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에 축구 경기장 380여 개의 면적에 달하는 과원을 모두 폐원시켰을 만큼 전염력이 강합니다. 이렇게 빠른 전염력에 불구하고 치료약이 없다고 하니까 더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따라서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과 병에 걸렸을 때 신속한 조치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입니다. 아밀로보라인데요. 이게 중요하거나 외워야 될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수 불마른병이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불마른병이라고 하면은 콩 불마른병을 다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콩 불마른병도 전염력이 강하고 치료약이 없고 무조건 매몰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과수화상병의 병원균은 얼위니아 아밀로보라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콩 불마른병은 잔토모나스 캠페스트리스로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아예 병원균이 다른 병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또 이 증상이 비슷한 게 있는데요. 꽃에 나타나는 증상이랑 비슷한 병이 이제 세균성 꽃썩은병, 역병이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그 병반이 화총 전체 또는 가지로 진전되고 다습한 조건에서 흰 균사체를 보이지는 않으며 세균 덩어리가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세균성 꽃썩은병은 그 병반이 진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균 덩어리도 보이지 않고요. 역병도 병반이 가지로 진전하는 것이 드뭅니다. 그리고 다습한 조건에서 흰 균사체가 보이지 세균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줄기 부분에서 유사한 병증을 가지는 병들이 있습니다. 가지 마른병 그리고 녹줄기 마른병인데요. 과수화상병은 병증이 아래로 진전되어서 궤양을 형성하고요. 가지의 수피는 수침상의 병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짙은 색으로 함몰대체 마르는데 가지 마른병은 흑색 자실체가 보이고 녹줄기 마른병은 철 녹물색이 보이는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과종별 발생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안성시에서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쭉 발생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배를 보시면은 그 발생량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신 사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는 사과에서 보다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기별 발생 현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발생량을 시기별로 정리한 건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죠. 네, 이 가운데 부분에 그 발생량이 많이 차지가 되어 있는데
4월에서 이제 8월 사이 이 시기가 개화기랑 생육기인데요. 이때 과수화상병의 병원균이 감수성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올해 지금 기준입니다. 591헥타르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면적이고요.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2019년에 130헥타르가 발생을 했는데 2020년에 330헥타르, 그러니까 250% 증가한 발생량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올해 2021년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히려 330헥타르보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발생 지역은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특별관리구역이라고 푸른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도대체 뭘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특별관리구역은 이제 발생 지역을 인근으로 둘러싸서 이렇게 띠 모양으로 정한 구역인데요. 이제 밑으로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생 지역과 같은 정도의 예찰과 약제 방제를 실시하는 구역입니다. 김천시는 발생 지역도 아니고 특별관리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네, 그냥 편하게 하면 되겠네, 걸릴 일 없겠네 이렇게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특별관리구역 시군이 우리 김천시랑 인접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좀 보다 철저한 그 관리가 또 필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발생 경로를 보여드릴게요. 그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한 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무 껍질이나 가지 궤양의 휴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지금같이 추울 때 이렇게 궤양을 보이면서 휴면을 하고요. 초봄에 기온이 상승을 하면 궤양 부위로부터 활성화가 되어서 세균액이 분출이 됩니다. 수액과 함께 분출이 되면 여기에 분출된 부분이 곤충, 비, 바람, 그리고 사람의 작업 도구에 의해서 번지게 됩니다. 이렇게 꽃으로 번지게 돼서 감염된 꽃이 또 곤충이랑 비를 통해서 꽃과 새로운 가지 등으로 계속 번지게 되는데요. 감염된 꽃에서 신초로, 신초에서 또 새로운 신초로 번지게 되면 작업자의 작업 도구에서도 전염이 돼서 또 결국에는 나무가 고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무가 고사하지 않더라도 또 그 병반이 남아있는 곳에서 또 월동을 하면서 궤양을 형성하고 그게 또 점점 번지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과수화상병뿐만 아니라 모든 세균병은 이런 식으로 진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과수화상병이 좀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은 워낙 전염력이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잠복 기간이 최장 20년으로 굉장히 긴 편에 속합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화상병 병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과원을 예찰을 하시면은 이제 그 병징을 숙지하셔야 아, 이게 과수화상병이네, 빨리 신고해야겠다 이런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꽃이죠. 꽃은 이제 물에 적신 듯이 시들면서 가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잎도 시들면은 가지에 매달려서 사과는 이렇게 갈색이 되고요. 배는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다 보시면 아시듯이 이제 화상병이라고 해서 불에 탄 것처럼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화상병의 병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에서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또 쭈글쭈글해지죠.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갈색, 어두운 빛깔을 돌면서 다습한 조건에서는 세균에까지도 분출시킵니다. 그 줄기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쪼그라들고요. 여기도 다습한 조건에서는 세균액을 분출합니다.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감염 경로로 사람의 작업 도구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전정을 시작하시거나 전정사들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발생 지역 또는 발생 인근 지역에서 전정사를 부르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전정하러 가거나 그 과원에 들리는 것을 발생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단체 전정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는 솔직히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불가능한 일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원을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신발이랑 작업복, 도구 전부 그 과수원 내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작업 하시는 분들은 소독을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70% 알코올이나 그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으로 꼭 소독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과수원 관리가 잘 되면 감염이 덜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정 도구, 그 작업 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절대로 발생 농가에 가시면 안 되고요. 꼭 그 우리 지역 안에서 본인들끼리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단체 전정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도구로 소독을 잘 해주시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 준수사항을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를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농가 자체 예찰을 실시하라. 둘째, 과수원 관리를 청결하게 하라. 세 번째, 사전 약재 방제를 하라. 이제 농가 자체 예찰은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월 2회씩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훨씬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하실 거잖아요. 자체 예찰을 꼭 해서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사진과 같은 증상이 보이면 무조건 저한테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70% 과수원 관리입니다. 과수원 관리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정하는 거를 발생시군과 그 인근 지역에서는 절대 만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단체 전정 지향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 약재 방제입니다. 여기서 발생 지역 그리고 특별 관리 구역은 3회 방제를 합니다. 미발생 지역은 1회 방제를 하는데 김천시는 1회 방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작년에 농약 한번 지급된 거 그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약재 방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이제 전국의 배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약재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발생 지역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회 그리고 발생 지역이랑 특별관리구역은 총 3회를 진행합니다. 김천시는 개화 전에 1회 방제를 실시하고요. 보통 그 방제하는 시기가 3월 말에서 4월 초라고 적혀는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이 빨리 폈기 때문에 그보다 앞당겨서 쳤어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밭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실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화전 약재 방제는 배는 꽂는 발화 직전, 사과는 신초 발화 전에 살포를 하시면 되고요. 2회 살포를 더 하는데 이제 발생 지역이랑 특별 관리 구역은 개화기 1차 약재 방제가 꽃이 80%핀 이후 5일 후에 살포를 하고 그 살포한 이후 10일 후에 또 살포를 합니다. 이렇게 총 3회 방제를 하는데 김천시는 방제를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뭐
이 시기에 편하게 하면 되겠네 하지 마시고 그렇게 편하게 있지 마시고 예찰을 더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농약을 살포한 이후에 사전 약제 방제 확인서랑 농약 봉지를 꼭 1년간 보관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과수화상병이 걸렸을 때 이제 매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약제 방제, 미리 방제도 안 했다. 그런 요런 증거품이 없으면 여러분들께서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그런 방제, 미연에 방지를 안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포하시고 약제 방제 확인서랑 농약 봉지를 무조건 보관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약제 방제 현황입니다. 작년에 저희는 이제 1410호의 농가에 4751봉의 농약을 배부해 드렸고요. 2021년도에 약제 지급 수요 조사를 사실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신청을 못했다, 나는 들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연락을 주고 싶다 해서 하면은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요. 무조건 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을 치지 않고 또 약제 방제 확인서와 농약 봉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약제 방제 사진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열심히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적 방제 추진 절차입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 밭에서 의심이 되는 게 보인다 하면 저한테 신고를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찰 조사를 하러 갑니다. 하러 가서 의심되는 부분들 그때 간이로 이제 측정을 해봐요. 과수화상병이 맞는지. 이때 음성 판정이 나오면 그냥 다른 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이 키트로 이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이제 시료 채취를 하고 이제 송부를 합니다. 거기에 진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송부를 하는 동안 저희는 이제 의심주 임시 조치를 하고 과원을 이렇게 막아둡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 번지는 것을 이제 막아두고 그쪽에서 이제 하루 만에 양성 판정이 나오거든요.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이 나오면 그때 음성이 나오면은 과수화상병이 아닌 걸로 보고 또 양성 판정이 나오면은 이제 무조건 매몰 처리, 공적 방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찰을 수시로 도시고 신속하게 발견해서 신속하게 매몰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고의나 또 과실로 인해서 신고를 하지 못해서 늦게 방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까 농약 방제, 약제 방제 확인서랑 농약 봉지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 그때의 불이익처럼 그때 불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 포함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사전 약제 방제도 꼭 하시고 그거 약제 방제했다는 걸 표시하시는 거 꼭 들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시로 예찰을 나가서 신속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증상을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수시 예찰을 실시해서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약 살포 후에 방제약제 확인서랑 농약 봉지 1년간 보관하셔야 되고요. 발생 지역의 묘목이랑 전정단 활용을 지향하시고 단체 전정도 지향하시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사과 농가 여러분들의 꼼꼼한 예찰과 신속한 신고로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김천시 과수 화상병의 청정 지역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도 화이팅 하시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